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구역들도 이 거점 주변으로는 왕성하게 이제는 일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미 사례가 나왔고요. 강동구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결집을 해서 우리의 힘을 좀 키워놔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법합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은 서집달 관련된 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집달이라는 네이버 이 카페가 있는데, 이 서집달이라는 카페는 사실 처음에는 서울 동부권 내 집 마련 달성하기 카페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 컨설팅이나 이런 투자 관련된 상담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물,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서집달에 새로운 게시판을 하나 이제 신설하려고 해요. 4월 1일부터 네, 이제 신설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게시판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이 당선이 되고 나서 5월부터 직무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특히 이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서울시장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인천이든 경기도 각 지자체의 자치단체장들도 해당 사업지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려는 용역발주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 지난 5년간 찍혀 눌려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는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정보가 필요한데 네, 그쵸. 그 네, 정보를 갈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게시판을 신설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해당 게시판에서 의미 없이 본인의 단지들을 홍보하거나 이제 뭐 남의 단지를 헐뜯거나 이제 그런 건 일단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건전한 토론, 그러니까 우리 단지 혹은 다른 단지, 다른 사업 구역들의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토론하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실 서집달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게시판이 없었느냐? 사실 또 있는데, 그럼 대체 이 게시판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게시판은 사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사는 이야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존의 서집달 카페에서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이 게시판에 있었는데, 이 둘이 중요한 차이는 기존에 있던 게시판은 공유글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게시판이고요. 그리고 자료집이 성격이 조금 더 강했죠.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가로주택 매물이나 리모델링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투자를 했는지 조금 더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좀 강하다면, 이번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이거나 아니면은 이 구역 내의 실거주자예요.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그 실거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한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장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좀 산발적인 정보의 그 파편 속에서 어느 재개발 방식, 어느 재건축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견이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고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서집달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언론에서 예를 들면 2종 7층 이하가 폐지된다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언론도 이렇게 부추기죠. 2종 7층 이하가 폐지니까 못해도 25층, 잘만 하면 35층, 더 좋으면은 한 50층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종 7층 이하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구릉지에 있는 사업체들 같은 경우는 평균 15층 내지 12층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2040 서울시 도시계획도 그 근간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정비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 계획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뭐 예를 들면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잘 되어서 이게 목동 신시가지 1단지가 사업이 잘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신시가지 거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보는 거겠죠. 이런 거를 의도를 해서 저희가 이번 게시판을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집단 지성이 잘 관리를 해서 뭐 필요한 부분은 뭐 서울시라든지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막무가내로 민원을 때려서 우리 요구를 무조건 들어 주십사는 압박을 놓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렇고 뭐 경기도의 모 지역이 도시계획이 이런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협조를 하겠으니 우리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떼법을 쓰는 게 아니라 네. 합리적으로 우리도 연구하고 분석을 해봐서 합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익 집단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진다면은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표출하고 그게 또 네. 받아들여지고 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해당 게시판을 활성화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7월, 8월 정도면은 이 상계주공에서 정밀안 전진단 2차를 신청한 단지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강동구에서 이미 사례가 나왔죠. 네. 예, 정밀안 전진단 적정성 이 안전진단 2차를 통과한 단지가 나왔는데 자, 창동 주공, 상계 주공, 기타 등등의 이 주공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구역들도 이 거점 주변으로는 왕성하게 이제는 일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이미 네. 사례가 나왔고요. 강동구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뭔가 결집을 해서 우리의 힘을 좀 키워놔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 그렇다고 떼법을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떼법을 쓰지 않고 합리적인 집단 지성이 장으로서 순기능이 발휘가 된다면 분명히 지자체장이나 이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도 그 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펼칠 때 아마 우리 이 의도에 맞게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좀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주제로 뭐 얘기를 하면 좋을까? 당연히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뭐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과연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속도, 정비 사업의 속도,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과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그런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도 좋고, 기타 윤석열 당선인 체제 하에 새로운 그런 정비 사업이 앞으로도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단지들은 아니면 우리 재개발 구역은 과연 적용 대상이 될 것인가? 적용 대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조직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싶은데 상계조공 1단지는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었다는데 우리 2단지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오고 가고 하면은 사실
단지 하나만 이렇게 재건축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의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빨리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도 좋고, 다 상부상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격박사님. 네. 이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은 결국에는 또 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단지 무시하고, 뭐 일단 이런. 네. 그러는 순간 일단 뭐 서집단에서는 바로 강퇴 제가입 불가 처리를 받게 될 예정이니까 네. 가격이나 뭐 민감한 이런 얘기는,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냥 그 공부 차원의 그런 얘기나 뭐 네. 이제 궁금한 얘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토론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듯이 그런 걸 올리는 순간 그냥 강퇴될 거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9년부터 서집단을 운영하면서 오늘까지 강퇴한 인원이 5,000명 정도 돼요. 예, 네.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권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 정책을 만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나마 우리가 얻어갈 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정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사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장이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암만 얘기해봤자 정비 사업 속도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인천시장 일 진짜 못한다. 네. 근거 없이 서초구청장 일 진짜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항상 이거는 뭐 제가 칼럼에도 쓰고 공지에도 쓰고, 이거 공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누굴 비판하려면은 정확한 명확한 문서화된 근거가 있지 않는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하면 바로 강퇴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